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4일입니다. 10월 4일 금요일인데 10월 4일을 만약 스토리로 만든다면 어떤 거 만드실 수 있겠어요? 10월 4일은 참 특별한 날이에요. 어제는 개천절로 우리가 국가적인 국경일로 보냈는데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어떤 그 일을 하는 데서 다 벗어나서 거의 이제 정년한 그런 입장이실 테지만 혹시 아직도 사업체를 운영한다든지 또는 어떤 기관의 뭐 장이라든지 우리 나이 정도 되면 아마 거의 대표적인 그런 입장이 될 거예요. 나이가 이제 들어서 그 기관이나 단체에 어떤 장이나 뭐 이렇게 그 높은 그 위치에 있게 돼요. 그래서 밑에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그 거느린다고 하면 뭐 하지만 하여튼 그 직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관리자로서 오늘 같은 날을 활용하면 참 좋아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누구 얘기해 보실 수 있나요? 이것도 우리 내비게이션 기억법하고 약간 연관이 있어요. 잠깐 힌트 드리면 국립대전현충원의 예를 들겠어요. 국립대전현충원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지어낸 그런 말이 있어요. 천사, 네? 천사? 천사. 네, 천사예요. 근데 오늘하고 천사하고 뭔 관계가 있을까요? 1004 천사잖아요. 오케이. 금범생 맞히셨어요. 정확하게. 10월 4일이잖아요. 10월 음. 4일을 우리가 숫자로만 표시하면 10월이니까 10, 그 다음에 4일이니까 천사. 04잖아요. 그래서 음. 연결하면 뭐가 돼요? 천사. 천사. 천사가 돼요. 그래서 나는 이 백사라 날에 안 될 줄. 천사의 날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그냥 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내가 어떤 뭔가 그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조직원들이 어떤 그런 뭐랄까 단결 뭐 또 사기 이런 것들을 갖다 높여주고 싶다라고 할 때 이 날을 활용하는 거예요, 관리자가. 음. 그래서 이제 저는 학교에 있을 때 이 날을 좀 잘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10월 4일에는 꼭 학교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찾아서 이렇게 간단한 거지만 상이라고 이렇게 드렸어요. 천사의 날이라고 해갖고 우리 학교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신 천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기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활용하고 했는데 이렇게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오늘 10월 4일이기 때문에 마침 그 얘기를 드렸어요. 자, 어, 본론하고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뭔가를 만들 때, 예, 저기 그 사건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때 자꾸 그런 스토리를 붙여나가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것이 우리 기억력이라든지 이런 그 뇌세포의 활성화를 위한 활동에 해당이 돼요. 그렇게 해보는 것 자체가.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런 천사의 날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저한테는 굉장히 귀한 천사분들이세요. 예, 천사분들이 지금 몇 분이 모이셨는데, 음, 네, 이곳에 오시는 것을 환영하고요. 우리 이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공부하는 장소가 어디죠? 여주 여주 이천. 이천이요. 예, 여주 이천이에요. 자, 여기 부분이란 말이에요. 여주 이천.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쪽에, 오른쪽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통틀어서 경기 무슨 지역이라고 그래요? 경기 북동 지역이라는. 예, 예, 이쪽이 동쪽이잖아요. 이쪽으로 쭉 가면 강원도, 저쪽으로 가면 이제 동해바닷가 나올 거예요. 왼쪽으로 쭉 가면 인천을 지나서 이쪽으로 가면 어딜 갈까요? 서, 서해바다가 나오고 더 건너가면 중국이 남서, 나오겠죠. 남서, 남서. 예, 그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 우리 경기 북동 지역에서 여주 이천을 공부하고 있어요. 여주 이천은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몇 번부터 몇 번까지죠? 260에서 269번까지. 예, 맞아요. 260에서 269번까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주 이천 처음 시작할 때 60번에 대한 해시태그를 공부를 했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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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60번에 대한 해시태그가 여러 개 있는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65는 어떤 해시태그예요? 유고슬라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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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없어진 나라지만 우리가 그 한참 활동하고 우리 학창 시절에는 존재했던 그런 나라예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세 개의 나라인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동유럽에 있는 나라이죠. 유고슬라비아. 그래서 65번 하면은 유고슬라비아하고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67번은요? 유치원이에요. 유치원. 유치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6, 7이니까 발음 그대로 맞는 게 없지만 우리가 이제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 발음을 조금 변화시켜갖고 60, 6, 7을 갖다가 받침을 다 떼버리면 유치가 돼요. 유치. 그래서 유치하면 딱 떠오르는 게 유치원이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유치원과 연결해갖고 그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시태그가 활용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 이제 그 장소들 하나씩 보기 위한 곳으로 가겠습니다. 자, 260번은 어디였었죠? 세종대왕릉, 예, 한강. 260의 해시태그는 뭐예요? 한강. 한갑. 환갑잔치 하는 거죠? 누가 환갑잔치를 해요? 세종대왕. 네, 세종대왕을 위한 환갑잔치를 하죠. 그 세종대왕릉에서. 세종대왕릉은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여주, 여주 영릉. 영릉. 여주에 있는 영릉이라는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여기서 돌아가신 그 세종대왕을 다시 불러내갖고 환갑잔치를 해드려요. 여기에 260번인데요. 자, 그 다음에 61번은요? 자, 61번의 해시태그는 뭘까요? 6.1절.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유일신하고 또 육일돌. 6일돌. 그럼 유일신 하면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님, 이제 신앙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 또 유일하신 뭐 하나님 유일하신 뭐 이런 이야기를 쓰는 그 종교가 유일신. 기독교예요. 기독교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6일돌을 들고 나타나셨어요. 어디에? 이천 사기마을에서 사기마. 이 마을 네, 도예천. 여기에 이천 사기막골 도예촌에. 이천 하면 유명한 게 뭐였었죠? 도자기. 예, 쌀도 도자기. 있고. 네, 쌀도 있고요. 근본쌤은 쌀을 아주 많이 강조하세요. 이천 그 쌀, 저기, 뭐야, 경김이 굉장히 그 품질이 좋잖아요. 여주 쌀. 네. 그래서 많이 유명한데, 쌀도 유명하고 또 도자기로도 도자기. 도자기가 예. 유명해. 그래서 도자기를 이제 사기라는 그런 그 말로 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생활 그릇이 전부 다그 사기였어요. 뜯어가지고 만든 그런 거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천에 가면은 이 사기막골 도예천이라고 해서 그 도자기를 흙으로 빚어갖고 불에다 구웠죠. 예. 네. 굽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예, 가면은 그 가마가 굉장히 많아요. 가마 이렇게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아직 그 집성촌까지는 아니어도 하여튼 그렇게 그 그룹을 이뤄갖고 굉장히 많은 그런 그 도예촌들이 이제 형성이 돼 있어요. 다 가마가 집집마다 있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도자기들을 구워내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왜 나타나셨을까요? 음. 유- 각자 상상이겠지만 여기서 도공들이 그 도자기를 빚는 그 도공들이 열심히 이렇게 막 빚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참 수고들 많이 하시는구나 하고 이제 그 도공들한테 인형을 하나씩 선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인형을 선물해요? 유기인형. 육일 인형, 육일도를.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가슴에 안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이 도공들한테 선물하는 또는 다른 게 또 한다면은 예수님 형상을 빚는 그런 것도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도공들이 이게 모양을 여러 가지 도기도 이제 도자기도 빚지만 사람 우리 그 작은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걸 뭐라고 그래요? 유- 바비 인형. 유기인형. 아니, 그건 이제 인형이고,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서울의 남대문, 또 뭐 프랑스 파리 에펠탑 이런 것들을 갖다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거 뭐라 그러죠? 조그맣다 그래서 미니어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미니어처? 미니어처. 예. 들어봤어요. 예, 미니어처. 들어봤죠? 예, 그렇게 작은 규모로 숙소에서 그냥 우리가 갖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뭐랄까, 장난감처럼 이렇게 작게 숙소에서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미니어처. 네. 예. 그런 것을
도공들한테 만들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나의 형상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봐라 라고 하고 이제 여기 사기막골에 예수님이 나타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도 뭐 스토리를 또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도자기 굽는 분들이 여러 가지 형상으로 뭐 만들어서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도자기를 빚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그 도공들이 어디로까지 갔어요? 일본. 네, 일본에까지 가갖고 막 저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일본도 굉장히 그런 문화가 발달된 그런 상태예요. 우리나라 그 도공들이 끌려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막 융성해져갖고 일본의 도자기도 상당히 중요해요. 또 일본에는 아예 도자기, 응? 좀 있어요. 네. 일본에는 아예 도자기촌이 있어갖고 어, 한국 사람 3세들이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 그쵸. 예, 촌에서. 그것처럼, 예. 여기 이천 사기막골 도예촌도 그런 네. 형상인데, 일본은 더 이제 성황하고, 그게 또 세계적으로 더 잘 알려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나라의 그런 뭐랄까, 미세라고 할까? 관광객들이 어마어마해요. 일본에서 예. 그걸 많이 도와줘가지고. 그쵸. 예. 그런데 또 도자기 하면 유명한 데가 어딜까요? 음, 이태리? 우리 이제 이태리? 세계적으로 볼 때, 이태리? 이태리보다 영국이 또 영, 유명해요. 영국. 영국은 고급 도자기. 음. 되게 고급 그리고 도자기. 또 중국하고도 많이 관계 있고요. 그래서 우리 그 제품 중에 그런 그 자기 제품 중에 본 차이나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예, 네, 예, 본사에 본사이나 유명했죠. 옛날 네. 본사에는 본 차이나가 차이나 붙었으니까 어디에? 중국이에요. 중국, 중국이겠죠. 그래서 본은 뭐 사람이. 뼈라든지 그런 네, 뜻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 본 차이나 뭐 이런 거 범랑 뭐 이런 저기 할 때 엄랑. 그 네, 기원이 영국에서 네. 시작이 된 거예요. 어,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천지창조를 하셨어요. 그 창세기 1장 1절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다가 사람까지 만드셨잖아요.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했어요? 흙으로, 종교적인 흙으로. 문제를 그런가? 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흙으로 빚으셨죠. 빚어. 네, 흙으로 흙으로. 그래서 흙으로 빚어갖고 거기다가 이렇게 코에다가 빚어. 생명을 불어넣으셔갖고 이제 아담이 됐어요. 아담이 돼서 남자가 됐는데 그 아담에 뭐를 뽑아서? 갈비뼈, 갈비뼈, 하나를 갈비뼈를 뽑아서 뽑아서 이제 또 누구를 지은 거예요? 이불을 하와. 아담과 하와를 이브가 지은 거죠. 하와를. 그래서 아담과 이브 이제 아담과 하와 우리 인간의 가장 첫 조상인 그런 사람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을 만드실 때 처음에 뭘 썼어요? 흙, 흙, 흙을 흙. 썼잖아요. 흙, 흙. 그래서 이 자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래가 있고 이 우리 인간하고 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자기 문화, 독일 문화 이런 것들을 옛날부터 뭐 숭상하고 귀중히 여겼던 것들이 따지고 보면 그런 거하고도 이제 조금 연관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다른 종교적인 그런 문제로도 가기도 했는데 아무튼 이 이천에는 그런 그 도예촌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 누가 나타났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6.1도 인형을 들고서 도공들한테 여러분들 수고 많다 하고 이제 격려하면서 그 6.1도를 하나씩 선사해 주실 수 있어요. 여기가 바로 몇 번이에요? 그래서 261번. 261번. 261번이에요. 이를 얘기하다 보니까 흙과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막 다른 데까지 갔어요. 종교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 인간을 만드신데 그때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그 형상을 하나님의 모양 형상대로 빚으신 다음에 거기다가 생명을 불어넣었다 그러죠. 음, 자, 그래서 우리 흑하고는 뗄 수 없는 그런 아주 밀접한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면서 나중에 이제 내 수명이 다 해갖고 죽게 되잖아요. 죽으면 또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흙으로 흙으로 돌아가요.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죠. 예,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래서 기독교 이렇게 받아들일 때 막 한참 의심이 많고 그랬었는데 그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라는 것과 그다음에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흙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그 사람의 성분하고 흙의 성분하고 같은가 누가 과학자가 저같이 의심이 많은 사람이 또 해봤나 봐요. 근데 정말 그 흙의 성분하고 사람의 성분하고 같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과학적으로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우리가 어떤 뭐 물건을 만들거나 뭐 이런 거 할 적에 사람을 위해서 편리하게 하는 제품들 만들 때 다 뭐를 기반으로 해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막 요즘에 아주 막 좋은 그런 재료를 써서 짓더라도 가장 좋은 집이 뭐라고 생각해요? 흙집, 예, 황토. 황토흙집, 뭐, 황토집. 황토방, 뭐, 침대도 흙침대, 뭐 이런 걸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에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가깝고,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조금 저는 그런 연상도 같이 해봐요. 자, 이 흙 때문에, 도자기 때문에 다른 쪽의 얘기로 가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62번이에요. 62번의 해시태그는 뭘까요? 유기동물이에요. 유기동물. 그래서 유기견. 유기견도 있고, 대표적으로, 유기묘가 유기 있겠죠. 제품도 있고. 이제, 유기 제품. 묘는 고양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산수유 마을이에요. 산수유, 노란 꽃이 피는 그런 나무죠. 아주 장관을 이루는데, 그래서 여기 가면은 산수유가 많은데. 산수유가 쭉 그 동네에 막 아주 장관을 이루는 그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그 네. 드론으로 찍어서 내려다 보면은 마치 노란 물을 펼쳐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여기에 뭐가 많이 있어요? 유기동물이 유기견, 많아요. 유기동물, 사람들이 집에서 기르지 않고 막 갖다 버린 거니까, 그 산수유 마을에다가, 그 산수유가 흐드러진 그곳에다가 갖다가 그 개나 막 고양이를 갖다가 버린 거죠. 산수유. 자, 그래서 여기가 62번이에요. 그래서 무슨 62번일까요? 262번. 262번이에요. 262번. 그러면 실제로 262번의 제일 첫 번째 출발은 어딜까요? 여주, 여주 이천? 여주 아니, 영일이죠. 여기서는 그렇지만 우리가 262, 362, 462 막 이러잖아요. 162. 네. 네. 162 그 전에가 뭐예요? 62죠, 그냥. 예. 예. 그러니까 62번이 가장 처음이에요. 가장 먼저예요. 어디예요? 신도림역, 그렇죠. 예, 서울이에요, 서울. 서울, 신도림역, 구로 금천구에 있는 신도림역이에요. 신도림역. 신도림역 가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예. 굉장히 혼잡한 그런 그 지하철역이에요. 여기 신도림역에 사람들이 뭘 갖다 버렸을까요? 유기견. 유기견을 막 버렸어요. 갖다가 그 신도림역 근처에 갖다 버린 거예요. 62번이 바로 신도림역이거든요, 서울에서.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3번이에요. 여기는 설봉호수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그 산에 그 호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경치가 아름다운 그런 그 호수이죠. 그래서 여기 그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는 여기를 뭐라고 그래요? 번호로 63번이라고 해요. 3번. 그래서 이 263번이라고. 설봉호수에 누가 온 거예요? 63빌딩 직원들이 직원들이, 왔어요. 옥산빌딩. 63빌딩 그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63빌딩은 우리나라 뭐 랜드마크로 굉장한 지금은 조금 덜하지만 엄청난 그런 그 빌딩이에요. 이 안에 근무하는 사람도 엄청 많단 말이에요, 숫자가. 그 직원들이 단체로 어디로 온 거예요? 설봉호수로 설봉호수. 왔어요. 설봉호수에 워크숍을 온 거예요. 설봉호수. 이 설봉호수도 이제 경치가 이렇게 도심 가운데 있는 그런 호수인데 설봉산에 있는 그런 호수예요. 근데 여기 특징이 이게 들어가는 길, 나오는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일단 들어가면 무조건 한 바퀴 쭉 돌아야지만 나오게 되는 그런 곳으로 돼 있다고 해요. 설봉호수. 네, 설봉호수 하니까 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생각한다 그랬어요? 설빙, 설빙 생각한다 했죠, 설빙. 음, 눈꽃 카페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예, 그래서, 설봉호수는 어떤 사람들이 왔다고요? 63빌딩 직원들이 직원들. 직원들이 여기 단체로 워크숍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에요? 263번. 263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64번이네요. 여긴 누가 가실까요? 육군 사관 육사 학생들이 갔어요. 어떤 학생들이요? 육사. 육군 사관 육군사관학교 생들들이 누구랑 갔을까요? 264 이육사 시인이랑. 이육사 시인보다도 여기서는 선생님이랑 육군 교장 교장. 선생님. 육군 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 네, 교장 선생님. 고등학교 학생들 데리고 이쪽에 수목원으로 뭐 수학여행을 가든지 소풍을 가든지 그랬어요. 덕평 공룡 수목원이에요. 여기 지금 그림들 이렇게 공룡이 형상이 있는데 이 수목원 자체를 여기는 주제를 뭐로 한 거예요? 공룡. 공룡으로 했나요? 공룡. 뭐 그런 것들을 다 형상화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수목원이에요. 이천에 있어요. 덕평 공룡 수목원. 자, 그래서 여기가
번호는 몇 번이에요? 264번. 264번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예전 선사시대 막 그런 공룡시대 이런 것들을 영화한 게 유명한 게 뭐 있어요? 짝이공원. 예, 예, 주라기 공원 있잖아요. 마치 여기 가면은 주라기 공원에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이렇게 해놓은 그런 곳이에요. 덕평 공룡수목원. 여기가 몇 번이라고요? 264번. 264번. 264번이에요. 64, 64. 자, 그 다음에 65번이에요. 65번은 해시태그가 아까 뭐라고 했죠? 유고슬라비아. 유고슬라비아. 네, 유고슬라비아 사는 그 국민들이, 유고슬라비아 사람들이 여기에 왔어요. 여기가 장소가 어디냐면 도드람산이라고 하는 산이에요. 근데 이 도드람산은 뭐로 유명하냐면 돼지 효자로 유명해요. 돼지 효자. 그러니까 도드람산이 있는데 삼봉이라는 게 봉우리가 세 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산이 여기 지금 오자로 가려져서 그런데 요거랑 하나, 둘, 셋 해서 이렇게 세 가지 봉우리가 있는데 여기 이 산에 얽힌 전설이 있어요. 돼지 효자가 있는데 그, 그 그러니까 굉장히 병든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서 막 전전긍긍하는데 꿈에 산신령님이 나타나서 어디에 가서 그거를 찾아라 하고 이제 일러주셔서 거기 가서 이제 막 거의 벼랑 끝에 있는 거를 하는데 아마 이제 무슨 사고가 났는지 그래서 돼지들이 거기서 막 울었대요. 돼지들이 그 돼지들이 울은 거를 이 지금 도드람산이라고 했는데 어, 원래 이 산을 한자로 할 때는 저명산이라고도 그래요. 저명산. 저는 그 한자 돼지죠. 무슨 뜻이에요? 돼지 젖자. 돼지저라고 그래요. 돼지. 그래서 돼지가 물었다. 우는 거는 뭐라 그래요? 한자로요? 명이라고 하죠. 명. 그죠? 명. 뭐 이렇게 우리 명자, 울명자 쓰죠. 그래서 저명산이라고 하는데 돼지들이 울은 거예요. 어떤 그 슬픔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돼지 효자에 대한 전설이 여기에 있는데, 이런 그 돼지 효자의 그런 아주 효심이 지극한 그런 전설이 어디까지 알려진 거예요? 유고슬라비아. 동, 유고까지 유고슬라비아까지. 유고슬라비아까지. 유고슬라비아까지 알려져 갖고, 야, 한국에 정말 그런 효자가 있다는구나 하고, 예, 여기서 막 온 거예요. 실제 그럴까요? 아니요. 메타예요. 실제는 아니죠. 우리가 이야기를 지어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몇 번이라고요? 265번. 265번이에요. 저명산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명산. 저명산을 우리 이렇게 순수한 우리말로 한 것 같아요. 도드람산은. 그래서 돼지가 울었다 하는 그런 말로 이제 해서 저명산, 돼지 울음 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 산이 봉우리가 셋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도드람산, 돼지효자, 삼봉 뭐 이렇게 여기를 지칭을 해요. 자, 그래서 여기가 번호가 몇 번이에요? 255번. 255번. 265번이에요. 유고에서 왔으니까. 자, 그 다음에 66번이에요. 66은 해시태그가 오멘 오멘 66인데, 공포영화. 예, 공포영화죠. 이걸 어디서 보는 거예요? 온천, 독일 온천에서. 독일 온천? 독일 온천이 있어요. 독일 온천. 온천 하면 이제 일본이나 뭐 이런 데가 유명한데, 유럽에 여기 유럽식 온천으로 독일 온천도 상당히 유명해요. 야외에다가 이렇게 노천탕을 만들어가지고 한 그런 독특한 그런 온천인데, 여기에 이제 그게 형성이 돼 있어요. 굉장히 커다란 그런 풀도 형성이 돼 있고 한데, 어, 여기 이천 독일 온천에서 온천욕을 하고서 뭘 보는 거예요? 공포영화를 오멘 봐요. 66번. 공포영화. 영화를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가 몇 번이라고요? 266번. 66번이에요. 6번. 여기가 뭐랄까 따뜻한 그런 물들이 이렇게 생성되는 그런 장소인가 봐요. 이렇게 조선시대 때 또 여기 왕들이 와서 많이 그런 온천욕 같은 거 하고 그랬나 봐요. 피부병 같은 거 치료하고 하느라고. 그렇게 왕이 피부병 같은 걸 낫게 하고 치료하느라고 활용했던 우리가 방문했던 곳으로 이전에 배웠던 곳이 어디 있을까요? 아산 온천. 아산온천 있고 또 수안보 온천. 온양온천 있고 또 온양 온천? 충북, 온양 온천. 충북, 온양 온천. 수안보? 충북에 애들 온양 충북, 온천.
수안보. 예, 맞아요. 수안보 온천. 그 수안보 온천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때? 왕의 온천, 맞아요. 왕의 온천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안보 온천이 그 온도가 몇 도라고 했죠? 50, 예, 맞아요. 53도인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수안보 온천이 막 그 수안보 온천 앞에 가면은 왕의 온천이라고 큰 팻말 써가지고 아주 그걸 그 뭐랄까 브랜드한 그런 적인데 수안보 온천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이 뭐야 우리가 이제 온천 하니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독일 온천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66번에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그 왕이 그 피부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갔던 그런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음, 자, 그 다음에 66번 했고요. 67번 볼까요? 67번의 해시태그는 뭐예요? 유치원, 예. 유치원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 유치원이 형성이 됐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실륵사라고 하는 그런 그 사찰인데 이 사찰은 또 유명한 것이 모가 불교 박물관이 있어요. 여기에 모가라고 하는 그 사람 어떤 사람의 호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이제 불교와 관계된 여러 가지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해놓은 곳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 불교 쪽에서는 많이 찾는 그런 곳이기도 해요. 예, 여기에 가면 여러 가지 불상이라든지 또 불교 관계 그런 작품들을 이제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신륵사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관광을 오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관광 오니까 어른들과 함께 누구도 많이 와요? 유치원 애기들, 학생들도 많이 가요. 유치원생들. 유치원생들도 많이 와요. 그래서 그 유치원 어린아이들을 좀 보느라고 이 신륵사에다 뭘 둔 거예요? 유치원, 불교 박물관. 불교 박물관도 있지만 우리 이제 기업과 유치원,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유치원, 유치원도 여기다 설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꼬마들은 거기다가 이제 관리하고 어른들은 좀 여기 관광을 하는 거예요. 실륵사 하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그 뭐랄까 사찰이고 아주 유명한 사찰이고 특히 이 앞에 여기 지금 푸른 물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남한강이에요. 이게 남한강 변에 있는 그런 사찰로 아주 또 경기도 쪽에서는 유명한 그런 사찰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가 몇 번이라고요? 267번. 7번. 7번이에요. 여기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여기다 유치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몇 번이라고요? 267번. 267번. 1번, 자, 우리 이제 경기 북동에서는 그런데 충북에서 이렇게 또 사람들이 많이 관광 와요. 그래서 거기도 유치원을 만들었어요. 괴산 산막이 길, 예, 산막. 부산 산막이굴이에요. 산막이굴. 다 산으로 막혀져 있는 그런 곳인데 사람들이 거기에 또 많이 오거든요. 산막이 옛길 해갖고. 그래서 거기도 사람들이 많이 관광 오는데 어린아이들도 같이 오니까 걔네들을 따로 좀 돌보느라고 유치원을 거기 만들었어요. 그래서 괴산 산막이길은 몇 번이에요? 충북이니까. 767번, 767번, 예, 맞아요. 767번이에요. 충북이니까 700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거기다 유치원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이에요? 767번, 67번 67번. 유치해갖고 그래서 괴산 산막의 길은 767번인 거예요. 좀 더 여쭤보면 또 조금 헷갈릴 것 같고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68번이에요. 자, 68번은 해시태그가 뭘까요? 6판, 윷놀이판. 6판이에요. 윷놀이판이에요. 6판. 68이잖아요. 68. 그런데 그걸 갖다 조금 변화시키면 이렇게 윷놀이 판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어디 가서 그 윷놀이를 하는 거예요? 명성하고 명성하고 생강. 상황을 생가해서 윷놀이를 하는 거예요. 막 이슬 던지면서 여기서 좀 어울리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내비게이션 기억부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윷놀이 하는 것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충남에서는 어디일까요? 신성리 갈대밭, 신성리 갈대밭에 그 영화 찍다가 이 영화장 촬영 장소로 많이 쓰이잖아요. 신성리 갈대밭. 거기다가 쭉 판을 벌려놓고 영화 그 스태프진들이 거기서 휴식 시간에 윷놀이 하는 거 생각하세요. 신성리 갈대밭. 그럼 신성리 갈대밭은 몇 번일까요? 867번, 868번. 800? 8번, 868번. 8번. 8번이겠죠. 예. 그 다음에 860. 마지막 여기 69번이에요. 69. 여기 해시태그가 나왔네요. 육군과 물군함이라고 육군. 그랬죠. 예. 육군은
부에다가 니은을 하나 더 붙여서 육군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육군과 연결된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 69번에 해당되는, 269번에 해당되는 장소는 어디냐면 여주 강천도예요. 그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4대강 사업을 막 어마하게 했는데, 그때 여기도 그 치수 사업으로 강천도를 만든 거예요. 여주 강천도. 그때 그런 그 하천 정비 사업을 했는데, 그때 누가 동원된 거예요? 육군이 육군. 동원됐어요. 육군이 동원된 거예요. 육군이. 자, 그래서 여기 또 막국수도 유명하다고 하는데, 요 자세한 내용은 조금 더 블로그 보면서 화요일에 한 번 더 훑고, 그 다음 번호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